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앱이나 웹사이트는 진짜 쓰기 편한데 왜 어떤 건 꼭 복잡한 미로 같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비밀, 이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메뉴는 막 엄청 많은데 내가 찾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때 그 답답함이요. 바로 그 답답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모든 디지털 공간 뒤에는요, 아주 잘 짜인 설계도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이루는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보 구조랑 계층 구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의 진짜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건물의 뼈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영어로는 Information Architecture, 보통 줄여서 IA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IA를 지도에 비유하니까 확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낯선 도시에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잖아요. 똑같아요. 사용자는 이 IA라는 지도를 통해서 디지털 공간을 탐색하는 거죠. 여기서 목표는 딱 하나요. 사용자의 여정을 최대한 간단하고 또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지도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온톨로지. 이게 뭐냐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정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류라는 큰 개념 안에는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는 텍소노미. 이렇게 관계가 정해진 정보들을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듯이요. 그리고 마지막, 코레오그래피. 이건 사용자의 동선을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어떤 순서로 작품을 보면 좋을지 동선을 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정보를 경험하게 할지 그 여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탄탄한 정보의 뼈대가 완성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뼈대를 다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건물 내부에 가구도 배치하고 안내판도 세워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던 구조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표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게 바로 계층 구조, 즉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층 구조라는 건요, 사용자한테 소리 없이 외치는 안내원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엔 저걸 보세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페이지를 딱 보자마자 여기에 집중해야겠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실제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웹페이지에서 가장 큰 제목, 그러니까 H1부터 시작해서요. 내용을 잘게 나누는 소제목들, 그리고 상세 설명에 담긴 본문까지.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나 굵기, 색상 같은 걸로 정보의 중요도를 딱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정말 자신도 모르게 디자이너가 의도한 순서대로 정보를 쓱 읽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구조를 짤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얕은 구조는 클릭 몇 번만으로 대부분의 정보에 닿을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아주 편안하게 느끼죠. 근데 반대로 깊은 구조는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에 또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또 있고 이러다 보면 사용자가 계속해서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밀어넣는 셈이 돼요. 결국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한 구조를 얕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정리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카테고리와 태그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카테고리는 딱 서류 캐비넷의 폴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문서는 딱 하나의 폴더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주 계층적이고 명확하죠. 반면에 태그는 뭘까요? 이건 포스트잇 같아요. 문서 하나에 여름용, 인기 상품, 세일 중 이렇게 여러 개의 포스트잇을 막 붙일 수 있죠. 훨씬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설계도, 즉 IA를 그리고 그 공간을 꾸미는 법, 바로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게 우리 일상 경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탄탄한 정보 구조라는 뼈대 위에
명확한 계층 구조로 길을 싹 안내해주면 사용자는 이 복잡한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뿐이죠. 바로 그게 정말 잘된 UX 디자인의 증거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앱을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 앱은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있길래 이렇게 쓰기 편한 걸까? 하고요. 그 숨겨진 설계도를 발견하는 순간 분명 훨씬 더 많은 재미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단어들. 이 단어 하나가 사용자의 경험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UX 라이팅의 핵심, 레이블링의 엄청난 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나 앱을 쓰다가 도대체 뭘 눌러야 되지? 하면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다들 느껴보셨죠?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이 버튼 이름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잖아요. 바로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리소스, 도구, 기타, 일반 설정. 정말 많이 보던 단어들이죠. 근데 솔직히 리소스가 뭐죠? 기타에는 또 뭐가 들어있다는 걸까요? 열어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죠. 바로 이런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들이 우리를 혼란의 늪을 빠뜨리는 주범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죽박죽인 상태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잘 짜인 설계도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디지털 세상에도 이 혼돈을 명확함으로 바꿔주는 그런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정보 아키텍처, 줄여서 IA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청사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 플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설계도에서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바로 단어 그 자체입니다. 메뉴 이름, 버튼 이름, 링크 이름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명확한 사용자 경험이라는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벽돌, 바로 레이블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레이블링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이름을 잘 붙이는 기술입니다. 메뉴나 버튼, 링크 같은 것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줘서 사용자가 그걸 딱 봤을 때 이걸 누르면 정확히 이런 화면이 나오겠구나 하고 바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UX 라이팅 기술이에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좋은 레이블링은 사용자의 고민을 줄여준다. 맞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용자가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1초라도 줄여주는 것. 그래서 정말 물 흐르듯이 아무 생각 없이도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레이블링의 최종 목표인 거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용자의 고민을 덜어주는 좋은 레이블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칙. 바로 사용자 중심의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만 아는 전문 용어나 회사 내부에서 쓰는 줄임말 같은 거 말고요. 진짜 사용자들이 평소에 쓰는 익숙한 단어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 내부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뭉뚱그려서 리소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리소스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도움말 센터라고 써주면 어떨까요? 훨씬 직관적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사용자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단어는 사용자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눌러도 되나? 하고요. 반면에 구체적인 단어는 사용자에게 확신을 주고 이거구나 하는 명확함을 주죠.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확 와닿아요. 그냥 설정이라고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대체 무슨 설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림 설정인지 프로필 설정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하지만 계정 설정이라고 딱 써주면 사용자는 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곳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죠.
정말 이 작은 차이가 경험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일관성 유지하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페이지에서는 프로필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 가니까 갑자기 내 정보 변경이라고 나와요. 그럼 사용자는 이거 두 개가 다른 건가? 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일단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훨씬 빨리 배울 수 있고요. 다음엔 뭐가 나올지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 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원하는 기능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멋진 레이블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우리가 만든 이 레이블이 정말 사용자에게도 좋은 게 맞을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아주 유용한 UX 리서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카드 소팅이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적힌 카드를 사용자에게 쫙 펼쳐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카드들을 한번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시겠어요? 이렇게요. 이걸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사용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사용자의 머릿속 지도를 엿보는 거죠. 카드 소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개방형은 사용자가 직접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이름까지 붙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레이블에 대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반면에 폐쇄형은 우리가 미리 그룹 이름을 정해놓고 사용자가 거기에 맞게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든 레이블이 괜찮은지 테스트해보는 용도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레이블링을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테고리랑 태그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카테고리는요, 마치 도서관의 책장처럼 정보를 체계적으로 위아래가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컨텐츠는 보통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속하죠. 반면에 태그는요, 이건 자유로운 포스트잇 같아요. 계층 구조 없이 여러 컨텐츠에 자유롭게 붙여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카테고리는 정보의 구조, 즉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태그는 그 뼈대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연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둘 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레이블링 시스템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단어는 이정표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단어 하나가 사용자를 원하는 목적지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끝없는 미로 속으로 밀어넣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웹사이트나 앱을 쓰시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단어는 뭐였나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래서 내가 헷갈렸구나 하고 그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사용자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카테고리와 태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그냥 창을 닫아버렸던 경험이요.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해지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 아키텍처, 줄여서 IA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랄까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을 사용자가 딱 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유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잘 정리된 백화점에서는 원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쇼핑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옷이 막 바닥에 쌓여 있으면 찾을 엄두도 안 나고 짜증만 나죠. 좋은 정보 구조가 바로 이 즐거움과 짜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용자 경험에 아주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깔끔한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도구는 과연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카테고리와 태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테고리입니다. 이건 마치 큰 도서관의 서가리를 나누는 것과 비슷해요. 문학이라는 큰 분류에서 소설, 그리고 한국 소설로 점점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층 구조가 특징이고요. 모든 정보가 딱 정해진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에 가장 큰 분류인 의류를 클릭하겠죠. 의류 안으로 들어왔더니 상위, 하위, 아우터 같은 더 작은 분류들이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상위를 선택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위 안에서 티셔츠라는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카테고리가 가진 힘이에요. 자, 그럼 태그는 어떨까요? 태그는 카테고리처럼 딱딱한 서랍이 아니에요. 정보에 자유롭게 붙이는 꼬리표 같은 겁니다. 계층 같은 거 없이 그냥 수평적으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로 찾았던 바로 그 티셔츠 기억나시죠? 이 티셔츠에다가 해시태그 여름, 해시태그 데일리룩, 해시태그 세일 같은 꼬리표를 자유롭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데일리룩을 검색하다가 이 티셔츠를 발견할 수도 있고 세일 상품을 구경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탐색의 경로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유연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카테고리는 내가 뭘 찾을지 정확히 알 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고요. 태그는 어슬렁거리다가 예상치 못한 멋진 아이템을 발견하게 해주는 여행 가이드 같아요. 하나는 체계적인 탐색을,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발견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절대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사용자 관점입니다. 내가 아니라 사용자의 머릿속으로 정보를 찾아야 해요.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여기서는 상이라고 해놓고 저기 가서는 탑이라고 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마지막으로 명확한 용어를 써야 합니다. 전문가만 아는 어려운 말 말고요. 누구나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해요. 결국 모든 원칙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내가 보기엔 완벽한 논리라도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설계예요.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 즉 멘탈 모델에 딱 맞춰서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테고리, 태그, 그리고 설계 원칙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게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설계된 정보 구조는요, 사용자의 불필요한 고민과 좌절을 확 줄여줍니다. 원하는 걸 빠르고 쉽게 찾게 되니까 당연히 그 서비스를 쓰는 경험 자체가 즐거워지겠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계속 쌓이면 결국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주 단단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답답해서 떠나버릴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다음 클릭이 바로 우리가 만든 정보 구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사용자는 어떠신가요? 다음 클릭을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사용자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카테고리와 태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그냥 창을 닫아버렸던 경험이요.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해지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 아키텍처, 줄여서 IA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랄까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을 사용자가 딱 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유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잘 정리된 백화점에서는 원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쇼핑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옷이 막 바닥에 쌓여 있으면 찾을 엄두도 안 나고 짜증만 나죠. 좋은 정보 구조가 바로 이 즐거움과 짜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용자 경험에 아주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깔끔한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도구는 과연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카테고리와 태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테고리입니다. 이건 마치 큰 도서관의 서가리를 나누는 것과 비슷해요. 문학이라는 큰 분류에서 소설, 그리고 한국 소설로 점점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층 구조가 특징이고요. 모든 정보가 딱 정해진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에 가장 큰 분류인 의류를 클릭하겠죠. 의류 안으로 들어왔더니 상위, 하위, 아우터 같은 더 작은 분류들이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상위를 선택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의 안에서 티셔츠라는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카테고리가 가진 힘이에요. 자, 그럼 태그는 어떨까요? 태그는 카테고리처럼 딱딱한 서랍이 아니에요. 정보에 자유롭게 붙이는 꼬리표 같은 겁니다. 계층 같은 거 없이 그냥 수평적으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로 찾았던 바로 그 티셔츠 기억나시죠? 이 티셔츠에다가 해시태그 여름, 해시태그 데일리룩, 해시태그 세일 같은 꼬리표를 자유롭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데일리룩을 검색하다가 이 티셔츠를 발견할 수도 있고 세일 상품을 구경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탐색의 경로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유연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카테고리는 내가 뭘 찾을지 정확히 알 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고요. 태그는 어슬렁거리다가 예상치 못한 멋진 아이템을 발견하게 해주는 여행 가이드 같아요. 하나는 체계적인 탐색을,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발견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절대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사용자 관점입니다. 내가 아니라 사용자의 머릿속으로 정보를 찾아야 해요.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여기서는 상이라고 해놓고 저기 가서는 탑이라고 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마지막으로 명확한 용어를 써야 합니다. 전문가만 아는 어려운 말 말고요. 누구나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해요. 결국 모든 원칙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내가 보기엔 완벽한 논리라도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설계예요.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 즉 멘탈 모델에 딱 맞춰서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테고리, 태그, 그리고 설계 원칙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게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설계된 정보 구조는요, 사용자의 불필요한 고민과 좌절을 확 줄여줍니다. 원하는 걸 빠르고 쉽게 찾게 되니까 당연히 그 서비스를 쓰는 경험 자체가 즐거워지겠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계속 쌓이면 결국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주 단단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답답해서 떠나버릴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다음 클릭이 바로 우리가 만든 정보 구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사용자는 어떠신가요? 다음 클릭을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